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있는 유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자들의 지침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절판되어 일본 서점에서만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가 최근에 재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인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란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며 제 인생에도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책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고 지켜야 할 5가지 법칙에 대해 알려주는데 책 내용이 너무 쉬워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5번째 법칙인 78점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사이토 히토리처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행복의 기운과 마음가짐으로 머지않아 부자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듣고 실천해보세요. 78점의 법칙.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활짝 웃는 것만으로도 결점은 어느새 매력으로 바뀌지요. 유쾌한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성공 법칙들. 인생에 반성은 필요 없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지요. 저는 파티를 자주 여는데 대체로 누구든 파티를 열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좀처럼 파티를 완벽하게 마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완벽을 강요하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아이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누가 완벽주의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꾸짖습니다. 저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까지 튀겨가며 잔소리를 연발하지요. 그렇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도 완벽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왜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졌지요. 부모님도 못하시면서 왜 아이인 나에게 완벽을 강요하시는 걸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아이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딘가에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가정에서 폭발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폭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청소년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아이에겐 칭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모두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맞을 때도 있지요. 제일 풀 죽어 있는 건 아이 본인인데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혼을 내니 결과적으로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괴롭힐 때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질이 더 안 좋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님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반성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실패하거나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시 혼을 냅니다. 당장 반성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더욱 기가 죽을 뿐입니다. 또한 납득하기 힘든 반성이 이어질수록 아이도 점점 완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반성이 되풀이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만 걱정하지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즉, 완벽주의자 부모는 결국 완벽주의자 아이를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반성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참 잘했구나. 대단한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 마음의 컵에 떨어지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아이뿐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부모님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지요. 최고 점수는 78점.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개선할 여지 22%.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완벽주의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미간의 주름을 잔뜩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즐거움.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는 불가능한 완벽함을 이루려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뭐든 대충 하고 편히 살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을 기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78%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 애썼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 못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또 완벽을 추구하면 돼. 이렇듯 불완벽주의자는 몇 번을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을 목표로 했지만 당연하게 실패했어. 또 다음에 완벽을 추구해보자. 이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시작하니까 예상대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는 사실을 자각하면 실패해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넘친답니다. 개선의 법칙. 출세만을 추구하는 자신만만한 완벽주의자는 주위 사람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실패를 늘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내가 실패할 리 없어. 다른 실패 요인이 있을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잘못만 따지니 주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지요. 완벽한 건 시인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이지요.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일이나 인간관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이처럼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악마의 속삭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개선해도 완벽함을 바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절대로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이런 예를 회사 경영에 빗대어 보면 지속적인 개선은 반드시 매출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나약합니다. 자꾸만 나태함이 고개를 들어 개선을 방해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좀 쉬도록 해.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면 조심합시다. 이때부터 쇠퇴가 시작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여러 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단, 너무 어깨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물방울이 되어 마음의 컵에 똑똑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하면 어느새 마음의 컵이 매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즈음 당신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겠지요. 물론 그런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컵 속의 물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한동안 인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컵의 물이 곧 맑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시선이 달라질 때, 일에 몰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곧바로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사람들 앞에서 묻습니다. 이 일을 해낼 사람 누구 없을까요? 주변 동료들이 머뭇거릴 때 당신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점수를 따려고 용을 쓰는구나. 그렇게 요령만 부린다고 출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잡음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태어난 얼굴로 지내면 됩니다. 조만간 주변에서도 당신을 다르게 볼 테니까요. 주위 사람이 물러날 때 선뜻 나서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한 겁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1000번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노력이나 근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아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사이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파동. 못할 것도 없지. 소리내어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레 앞으로 나아가며 점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장님과 마주쳤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머뭇거리며 구석으로 물러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가까워지려 하겠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답니다. 환심을 사서 출세하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단 회사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즉, 성공의 파동을 가지고 있지요.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다가가면 자신에게 없는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이니 사양하지 말고 이 파동을 느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귀중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파동도 함께 강해집니다. 마치 왕자님처럼 남성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여성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집요하게 애정을 쏟는 남성에게 여성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은 백마탄 왕자님을 동경합니다. 따라서 남성은 그러한 왕자님이 되면 됩니다. 회사의 왕자님, 폭주족의 왕자님, 뭐든 좋으니 그 집단의 왕자님이 되어보세요. 왕자님이 되기 위해 남성은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0% 정도밖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90%를 여성에게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별 볼 일 없는 남성이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스키에 몰입하는 남성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스키는 제쳐두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남성은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스키도 안 타면서 스키장에 왜 왔는지 그저 한심할 뿐이지요. 아내를 위한 배려. 몰입하는 남성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당연히 인기도 한몸에 받고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결혼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내가 오래간만에 동창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 밥은 어떡해?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느긋하게 잘 놀다 와. 딱 이 말만 하세요. 그러면 아내는 분명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내가 쇼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 것만 사는 거야? 하는 한심한 소리는 꺼내지 마세요. 원래 여성은 꾸밀수록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성이 더 활달하며 행복한 삶을 삽니다.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면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이걸로 당신한테 필요한 옷을 마음껏 사.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남자는 작업볼 한 벌이면 충분하니까. 당신이 아름다우면 나도 행복해.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어떤 경우든 말이 중요합니다. 꼴사나운 사람은 부족한 말만 해댑니다. 나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낮잠이나 자? 이런 못난 소리를 하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값비싼 선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당신은 훨씬 귀한 사람인데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의 환한 미소가 대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5장의 요약. 하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법입니다. 둘. 불완벽주의자가 되세요. 완벽주의자는 미움만 받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셋. 아이를 칭찬으로 키우세요. 자꾸 꾸중하고 반성을 강요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넷. 세상 모든 일은 78점이 만점입니다. 나머지 22점은 개선을 위한 여유분입니다.
개선점이 있기에 미래는 항상 현재보다 희망적입니다. 5. 활달한 여성이 인기도 많은 법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결점도 매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6. 힘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음의 파동으로 여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7. 경제가 어렵더라도 괜찮음의 파동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시리즈가 끝이 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법칙인 1,000번의 법칙이 너무나 공감 가고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 꼭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시다면 이 책도 지금 판매 중이니 한 권 사셔서 평생 간직하며 내용을 잊을 때마다 다시 읽으며 상기시키고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 책을 시작으로 저의 인생책, 인생 구절들을 간간히 올려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힐링하시고요. 구독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